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가족의 태양광 사업 관련한 의혹, 또 정 후보자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관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요,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의 원인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또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네, 이 어젯밤 10시가 넘어 종료된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적도 우리의 적도 아닌 위협이라고 답했는데요. 야당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 이렇게 캐묻자 정 후보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정 후보자는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이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 보수 정권으로 돌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정 후보자의 목소리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그런 화해협력 정책이 180도 급변침하면서 북쪽의 대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한 것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요,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보관을 묻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검토 가능성, 이것까지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 이런 발상을 깨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끌어낼 수 있냐는 묘안이 있냐, 이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연 물꼬를 텄다면서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2월 국방성 방문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은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금 20여 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요. 이변이 없다면요. 그런데 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김정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신무기들을 잇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해야 된다,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도 아니고 위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북 간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요, 태양광 이해충돌 논란이 본질이 아니고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20년 전의 대북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 점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심히 의문이 드는 분입니다.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그 9.19 공동성명은 1년 만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만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대포동 2호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데에 책임이 있는 시대착오적인 핵배 정책의 주인공이 정동영 후보자입니다. 그런 대북관이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였다는 점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외교 안보 정책이 북한에 상당히 경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가 되는 청문회였습니다. 네. 북한의 핵 고도화라든가 이 미사일 공격 시험 등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더 강화됐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북간 안보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라든가 주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든가 북한과의 이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후에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주적 개념 또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안보 환경에 따라서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넣을까 말까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